시작.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원입니다. 오늘 아침 모두 태극기 개양하셨나요? 오늘은 제62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태극기 물결이 일렁일 텐데요.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다르게 태극기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땐 태극기를 내리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두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전 대통령 탄핵부터 이번 대선까지 태극기가 상징하는 바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태극기는 어떠한 정치적인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고 그냥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그려보면서 태극기의 무늬와 건공감리가 상징하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바쁜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이 소방관들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인데요. 이 심폐소생술은요, 요즘에 소방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꼭 알아야 할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사람들을 살려낸 소방대원이나 일반인들에게 수여하는 증서가 생겼는데요. 바로 하트세이버라고 합니다. 심장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 하트세이버, 그 영광스러운 얼굴 지금 강릉에서 만나보시죠. 이곳은 강릉 소방서인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상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상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누구신가요? 여기 계신 분입니다.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트세이버 김재현 소방관을 만나볼까요? 내거 확인해. 강릉소방서 현장 대응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 소방이 1999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지금까지 7,500여 회 출동을 한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각종 구급 현장에 투입돼 뜨거운 사명감으로 활동해왔죠. 이렇게 마음이 좀 구급차를 탔다는 그 마음이 좀 되게 불안한데 이제 김재현 주인님이 그런 불안함을 약간 좀 없애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말도 많이 걸고 그렇게 해서 조금 완화를 좀 많이 시켜주세요. 그게 진짜 환자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전에서는 인투베이션 해야 되잖아. 그지? 의료 지도 받고 인투베이션 하려면 현장 대응과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이들의 1분 1초가 때로는 누군가의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죠. 틈날 때마다 훈련도 이어지는데요.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각종 대응 요령을 머리가 아닌 몸에 새깁니다. 김재현 소방관에겐 남다른 이력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 내 최다 하트세이버. 네, 제 눈앞에 이렇게 이 하트세이버 증서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증표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렇게 7개나 있는데 이런 소방관이 또 있을까요? 아마 강원도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게 하트세이버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그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이 금으로 된 배지까지 만들어서 하트세이버를 주고 있는데요. 아마 강원도에서 7개까지 있는 데는 직원은 아마 우리 김재원 직원밖에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엔 KBS 119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가 후원하는 이 상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인 구조와 구급 활동을 펼친 119 대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 정신으로 큰 상을 받게 된 김재현 소방관.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지켜내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사실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이뤄낸 눈부신 성과였죠. 괜찮습니까? 비정상적인 호흡 확인, 상의 탈의. 특히 이동규 소방관과 김재현 소방관은 2인 1팀으로 활동했던 환상의 콤비였는데요. 지난해엔 나란히 하트세이버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하트세이버 증서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벅찬 감동과 뿌듯함이 밀려온다네요. 현장에서 저는 환자만 보지만 부장님은 이제 전체적인 운영하는 걸 다 보시거든요. 동규야 자리가 좁다. 조금만 옮기자. 또 옆에 사람들 막
심정지 상황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요. 왜냐하면 보호자분들이 와서 막 달겨들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안정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다 처치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현 소방관의 휴일은 어떨까요? 주황색 그래? 유니폼을 벗고 농사꾼으로 변신했습니다. 텃밭에 각종 농작물을 기르는 게 그의 소소한 취미인데요.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농작물에 쏟는 정성은 여느 농사꾼 못지않습니다. 우리 옆집은 깨진다 그러더라. 애정을 주는 만큼 무럭무럭 자라는 농작물들. 작은 식물 하나도 정성껏 돌보는 모습에서 생명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선 자식 키우는 느낌이죠. 정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글 때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 매일 올 때마다 보람도 느끼고 기분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꽃도 달렸어 아직? 많이 달리면 좋겠다. 많이 달리면 이걸로 뭐 하지? 뭐 할까? 블루베리 잼 만들어야지. 잼? 눈에 좋다는데 그 장인 장모하고 아버님 댁에 하나씩 어때? 한 통씩. 구급이 있어서 가봤더니 옆에서 이제 같이 계시던 일반인 분이 그 CPR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CPR을 하지 않았으면 그 본인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는데 일반 분이 CPR을 하고 계셔서 살아나셔서 예전에 교육을 했던 분인 거예요. 응급구조 교육을 했던 분이 직접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 교육이 도움이 참 많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께 CPR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루에도 수십 번 긴급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재현 소방관은 그때마다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사고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니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가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며 현장으로 향합니다. 할아버지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다행히 금방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없어요? 급한 게 없어요. 급한 거 말고 아프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지병은 없는지 꼼꼼하게 상태를 체크하며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 40이 나왔어요. 저혈당. 그렇게 돼서 의식이 쓰러진 것 같아요. 지금 의료지도 받고 지금 포도당 주사 투여했거든요. 금방 깨어났을 거예요. 그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고 했지만 이제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나서 이제 뭐 진찰 잘 받고 집까지 건강하게 잘 퇴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본 바로는 구조대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보통 이제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환자 처치 같은 거는 이제 약간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 주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을 다 같이 잘 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 안녕하세요. 상 받았다면서? 네, 성원해 주셔갖고 축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소방관의 또 다른 취미는 배드민턴. 동료들과 결속을 다지고 건강도 챙기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도 그의 119 레이더는 풀 가동 중입니다. 운동 중에 부상자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 살피고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운동하랴 사람들 챙기랴 정말 바쁘시겠어요. 우리 재현이 형은 직장이나 취미생활이나 가정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예, 항상 다르고 항상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항상 후배들 아껴주고 선배한테 잘하고 배드민턴장 클럽에 와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한 형입니다. 또 배드민턴을 치다가도 저쪽에서 어느 분이 이제 좀 쓰러졌거나 부상을 당한 것 같으면
운동하는 와중에도 그걸 바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걸 제쳐놓고 가서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다쳤나 위치하고 환자 상태 재송 바랍니다. 각종 사고 현장에 달려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명감 하나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국내 최다 하트세이버로 활약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요. 거친 현장을 오가며 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온 김재현 소방관. 그의 우직한 발걸음이 참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구급을 뛰면서도 제가 매일매일 되새기는 말인데 항상 가족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그 환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했을 때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우선 제가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각종 사고 현장에 달려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온 김재현 소방위. 얼마 전엔 강릉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성금을 쾌척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환자에게 신뢰를 주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구급 대원으로 활약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하트세이버 김재현 소방관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참 훈훈한 훈남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트세이버가 될 수 있는데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응급 환자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의 도움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잘 배워둔 심폐소생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경주에서는요, 신라시대 천년 공성으로 알려진 월성문화재 발굴조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한 행사도 열리고 있고요.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월성 발굴 현장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을 캐내는 경주 월성 발굴 현장. 이곳에 특별한 사진 촬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라의 공성인 월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날, 역사의 무대에서 문화의 공간으로 변신한 월성 사진 촬영 대회 현장을 공개합니다. 신라시대의 도성이자 신라왕들의 왕궁이었던 월성. 오늘 이곳에 입장할 때는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카메라. 자, 여러분들도 이거 경주 반월성에 오시면은 인증샷 한 번쯤은 다 남겨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니라 사진만 잘 찍으면 대상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저도 열심히 해볼랍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월성 사진 촬영 대회는 디지털 카메라 부문과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눠서 열리기 때문에 전문가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 발굴조사가 사실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발굴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새로운 끝풀들이 그 한 겹 한 겹이 벗겨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보고 느끼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사진도 피사체에 대해 아는 만큼 결작이 되는 법. 월성 발굴 현장을 찍기 전에 제대로 알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진행돼온 경주 월성의 정밀 발굴 조사로 조금씩 신라왕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둘러본 소감은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해수사분은 직접 해설을 통해서 또 직접 실물을 보면서 하니까 제가 마치 그 천년 전에 신라의 인으로 돌아온 심정으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듣게 되고 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자, 이제 느낌 아니까 그 느낌 그대로 카메라 셔터를 눈을 차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고수님들은 벌써부터 촬영 산매경. 찰칵! 저기 선생님. 네. 이게 지금 집중하셔가지고 예, 아니 지금 뭐 굉장히 흠뻑 빠져가지고 사진 찍고 계세요. 네네. 예, 이거 현장을 찍는 느낌은 어떠세요? 이런 기회가 드물죠. 상당히 생동감 있고 작년에도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이 작가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그 대회가 하여튼 성황을 이뤘죠. 아쉽게 수상을 못하셨나 보네요. 작가분들 많이 오셨다는 거 보니까 아버지. 네, 저는 뭐 작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장님 대상을 받으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장님 대상이셨어요? 예. 대상 수상의 증거물 공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 이관왕 기대할게요. 평소엔 그냥 이렇게 세세히 안 봤는데 촬영을 해야 되니까 요소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던 것도 더 많이 보이고 더 세심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유적을.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월성의 아름다움? 월성의 아름다움. 월성이 아름답습니까? 남자친구가 멋집니까? 제가 제일 이뻐요. 월성 발굴 현장이 카메라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한 날, 특히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되게 재밌는 유물이 하나가 확인됐는데 흙으로 빚은 인형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서역인의 모습을 한 터번을 두른 사람이 한 명이 확인됐습니다. 역시 그때 이 신라와 그리고 서역에 활발했던 교류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물이 한 점 확인됐습니다. 월성에서 나온 유물은 기와부터 동물의 뼈 조각과 곡식의 씨앗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최근엔 성벽을 쌓기 전 제물로 바쳐진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성벽 기초를 다졌던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성벽이 시작하는 부분에 돌로 이렇게 열을 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성벽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아마 표시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열이랑 이 인골이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어요. 작년에 1회 때 그냥 촬영 대회 목적으로 온 건 아닌데 우연찮게 오니까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가족으로서는 좋은 나들이가 된 것 같습니다. 신라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월성에서 사람들은 사진 속에 그리고 추억 속에 오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촬영 대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7월경에 이제 당선작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당선작 발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 당선작을 모아서 그 도록 사진집을 낼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진 당선작을 가지고 전시회도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주 월성에서 보낸 하루 굉장히 보람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사진대회는 오늘 끝이 나지만은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곳 발굴 현장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나들이 시간 즐기러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신라의 왕궁 월성에서 여러분들도 인생 사진 남겨보세요. 네, 우리가 흔히 문화재 발굴 현장이라고 하면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누구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월성 발굴조사 현장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된다고 하니까요. 숨쉬는 역사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그간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제주도와 우리 지역 남부 지역부터 시작되면서 제법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해안가를 따라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덕분에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자외선에서는 해방이 되겠지만 오늘은 식중독 지수가 높습니다. 전남의 경우엔 위험 단계 치솟은 상태니까요.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자연이 주는 선물을 찾아 전라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깊고 그윽한 차향을 한번 쫓아가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고려 단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북 남원에 가면요, 이 단차를 그대로 재현해낸 분이 있다고 합니다. 700년 넘은 야생차밭에서 얻어낸 귀한 고려 단차의 맛 지금 느껴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아 이제 오면 어떡해? 아니 왜요? 이 사람아 차는 아침에 따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떴잖아 지금. 그러면은 빨리 가야 되나요? 당연히죠.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가시죠 빨리.
차향천리. 깊고 그윽한 차향이 천리를 간다는 말입니다. 한 잔의 차에 깃든 수많은 이야기, 고려 단차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손길도 미치지 않는 깊은 산속, 숨겨둔 보물을 찾듯 험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차박온다 그랬고 이렇게 왜 있잖아요. 쫙 이렇게 막 조성된 거 네네.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 무슨 산삼 캐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찻잎 야생차라고 하면 예. 거의 산삼 같죠 사실. 아유 여기 보이죠? 아 여기요. 네. 아 보이죠. 네. 여기 그 차 숲이 네네. 아주 오래전 고려 시대 이전에 예. 조성되어 있는 차밭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굉장히 우거집니다 숲이. 이 숲 속의 차들은 네네. 사실상 그 다른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예예. 이렇게 우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크고 작은 사찰 주변에는 차나무가 있었는데요. 13년 전 오랜 야생차밭을 발견한 그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찻잎으로 그 시대의 차를 재현해보기로 결심했죠. (700년이) 넘은 차밭에 왔으니까 제가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자 잠깐만요. 어이! 예. 어이! 이거 뭐예요? 아이 차잖아요 이게요. 아 이게 찻잎이 맞는데 예. 이거 보세요. 찻잎이 어떻게 생겼는가. 묵은 잎을 따고 있어요 지금. 아 그거 좋은데 이게 묵은 잎인가요? 그러죠. 여린 순을 따야 돼요. 연녹색의 찻잎을. 아 색깔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새순인가요? 당연히죠. 아 이거 오래된. 얘 새로 핀 순이고 네네. 이건 작년에 피었던 순들이에요. 예. 아 이런 찻잎을 따고 계세요 이거. 아 그렇군요. 천리에 퍼지는 차향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찻잎 하나도 허투루 담지 않는 오동섭 장인. 정성을 담아 찻잎을 따는 일은 고려 단차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아 이렇게 올라오기도 사실은 힘들고 네.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따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야생차를 고집한 이유는 뭔가요? 그 차가 네. 맛있어요. 그리고 향기로워요. 예. 그리고 차 먹고 난 다음에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재배사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멋진 매력이 야생차에 들어있어요. 매월 땅 김시습의 만복사 젖보기에는 보련사라는 절터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 보련사 터 아래 억새 지붕을 엮어 집을 짓고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햇살 아래 자연스럽게 시든 찻잎은 덕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차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불을 다루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어때요? 신문지 한 장으로 불 붙이는 기술. 아 대단하신데요. 네. 이게 타고난 불에 대한 DNA랍니다. 선생님 근데 굳이 이렇게 장작을 쓰시는 이유가 뭐죠? 차를 투입했을 때 사실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작을 이용하게 되면 차를 투입했을 때 속 바닥의 온도를 빨리 일정하게. 예, 일정하게 빨리 유지시켜줘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군요. 네. (45초) 정도에 차가 끝날 겁니다 아마. 45초? 네네. 제가 재봐도 됩니까? 네네. 시작! 으이! 와 완전히 아니 땀으로 뒤범벅이 됐어요. 네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아 근데 아까 이렇게 덮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빠른 속도 빛의 속도로 막 덮으셨어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우리 차만의 독특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차솥이 늘어붙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덮게 되었어요. 그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하시던데요? 네, 덮는 것을 우리가 살청이라고 하는데요. 살청이요? 네, 차솥에서 이렇게 찻잎을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요. 회전? 예, 그렇지 않으면 400도 이상에서 덮을 수가 없어요.
꺾은 후 말린 차는 증기를 이용해 찐 후 보자기에 싸서 차의 형태를 만들어주는데요. 다시 원형 틀에 넣고 힘을 조절해가며 누르는 그 순간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리포터님, 네. 잠시 와보세요. 예. 자, 이렇게 씌우고요. 네. 나무를 예. 이렇게 올려들어 볼게요. 그리고 자, 앉아보세요. 네, 앉고 있으면 차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아, 이제 일어나세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네. 자, 여기서 이거 내려놓고요. 네. 그다음 이것을 보면 차가 되었어요. 이야, 이게 완성이 됐네요. 이게 완성된 차예요. 이야, 그럼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올려놓으면 되겠죠?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는 우리 집에서 아무나 보이지 않는 곳인데 네. 비밀 보물 창고인데요. 네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항아리 안에는 차가 들어있어요. 아, 이 항아리 안에. 네. 이 차가 예. 항아리 속에서 네네. 품성을 기르고 있다. 품성을? 예. 둥근 덩이차를 가리켜 단차라고 부르는데요. 고려시대에 유행한 단차를 7년의 오랜 연구 끝에 재현한 오동섭 장인. 시간이 지날수록 항아리 속 차의 맛과 향이 깊어갑니다. 향이 깊습니다. 맛이 좀 남다른데요. 제가 차를 많이 먹어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고급차 같은. 예, 네. 그리고 계속 향이 입에서 맴돌아요. 네. 계속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요. 이유는 그 깊은 숲속에서 찻잎을 따왔고요. 그리고 오래된 차나무였고. 제가 오늘 이제 아침부터 해서 지금 밤늦게까지 쭉 있었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 차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정확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손에 떠났을 때 차가 근심 걱정이 없는 차, 그런 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옳은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들 뿐이 없어요. 깊은 산속 야생 찻잎으로 단차를 만드는 오동섭 장인. 차에 대한 사랑과 노력이 빚어낸 작품 고려 단차. 오늘도 그가 만든 차 향이 천리로 퍼져갑니다. 네, 이 단차라는 게 둥글게 덩어리로 만든 차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차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자들이 몰려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 귀중한 고려 단차를 많은 분들이 배워서 우리도 좀 쉽게 한번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등을 만들고요. 이 등을 밝혀서 거리 행진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250m 등불 터널이 반기는 충남 부여의 축제 현장으로 지금 출발하시죠.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부여 규원마을에 쏟아집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준비한 주민들 사연이 수천 개의 등불로 태어났는데요. 소소한 이야기가 빛으로 물든 현장, 불빛들의 향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부여군을 감싸며 도도히 흐르는 백마강. 조용하던 강변마을이 시끌벅적한데요. 아니, 오늘 이 마을이 아름다운 불빛으로 물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확실히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 제가 발걸음을 재촉해서 한번 같이 참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35 마을회관 앞으로 모여든 분들. 한복 입는 표정이 다들 밝으시죠? 옆바위 불빛놀이 축제 현장으로 출발할 태세 준비 완료입니다. 그런데 옆바위 불빛놀이의 옆바위는 무슨 뜻일까요?
수북정에 보면은 자운대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밑에서 연합군이 연탐을 해가지고 사비성에 있는 비밀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엿볼기 바위암, 그래서 엿바위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불빛놀이가 있었어요. 관등놀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몰랐던 것을 다시 발견을 해가지고 주민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다시 재현하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엿바위 불빛놀이의 길을 터주는 대동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교환면민 200여 명의 행렬과 함께 행장단의 신나는 사물놀이가 축제에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엿바위 불빛놀이. 의미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사가 꽤 깊더라고요. 엿바위 불빛놀이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일제강점기까지 이쪽 지역에는 관등놀이라는 것이 성행을 했습니다. 종교적 색채가 있었던 그런 대규모 인원들이 참여하는 행사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1930년대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마을에 맞는 그런 축제가를 모색을 하는 중에 그 기록 자료를 찾고 작년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백마강의 풍어가 들기를 바라고 주민들이 무사무탈하기를 비는 대동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물새 울던 백마강엔 신나는 사물놀이 장단이 달밤을 물들이고 있는데요. 불빛놀이 행사장 주변으론 250여 미터의 등터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교환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부터 주민들까지 얼었던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이렇게 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등 하나하나의 정성과 저마다의 개성이 잘 표현돼 있더라고요. 와, 정말 이 터널을 수놓고 있는 수천 개의 개성 만점 청사초롱들, 모양도 각양각색이라서 정말 예쁜데요. 마을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손수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청사초롱엔 각자의 소원을 담은 꼬리말들이 붙어 있었는데요. 또박또박 적은 사연들, 그 진솔한 마음을 담은 사연들을 읽다 보니 웃음도 나고요. 괜히 또 뭉클해지더라고요. 역시 동심만큼 좋은 보약은 없나 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또박또박 소원을 적어놨어요. 엄마 아빠가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이 아이가 걸어놓은 등은 더 밝게 빛나서 꼭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부부싸움 화해하셨겠죠? 소원 하나에 희망 하나 싣고 서쪽 하늘을 잔잔히 물들이는 노을처럼 불빛놀이도 그 빛을 더해가는데요. 함성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 청사 초롱을 전등합니다! 와! 아, 너무 예쁘다! 낮을 밝히던 해가 지자 오색 빛깔의 해가 다시 떠오른 느낌이랄까요? 3천여 개 등이 만든 빛의 공간. 엿바위 불빛놀이의 정성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들로 백마강 불빛터널은 차고도 넘칩니다. 등을 만들며 축제만을 생각했을 주민들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예쁘지 않나요? 오늘 밤하늘의 별빛만큼 이 청사초롱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이게 서 있으니까 좋은 에너지도 느껴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간절히 이 등에 달린 소원 하나하나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꼭이요. 같은 모습이지만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인데요. 강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고즈넉한 불빛. 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여심을 달래기에 충분합니다. 각기 다른 빛이지만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죠. 등 하나하나에 정성이 많이 깃들어 있고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한 듯한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창의성 있는 것 같고 되게 행복한 기분이 드네요. 밖에서 봤을 때하고 또 느낌이 또 틀려요. 안에 오니까 너무 아름다고 이렇게 막 종류가 또 다양하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즐거운 가족들 시간 갖게 해주셔서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밤하늘을 수놓으며 작은 불빛들이 퍼져갑니다. 교환면에 달구는 행복한 불빛도 달콤하게 물들어가는데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행복할 거란 믿음으로 저도 소원 한 줄 매달아 봤습니다. 저는 조금 욕심을 내서 소원지 양면에 적어서 걸었거든요.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 오늘 왠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욕심을 좀 내봤어요. 이루어지겠죠? 축제 와서도 달님에게 비는 소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이루어질 거란 믿음을 갖고 다들 정성껏 매달아 보는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소원 하나, 그 소박한 진심을 환히 밝혀봅니다. 옆바위 불빛축제, 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를 하면서 선조들의 맥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더불어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불빛이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좋은 기운 가득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백마강 제방을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불빛들. 불빛 하나에 소원 하나 매달고 백마강을 물들였는데요. 모두가 함께여서 행복했던 시간. 옛것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옆바위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걷고 저 멋진 등불 터널을 함께 걸으면 정말 낭만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등불에 걸린 많은 분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 여수만큼이나 맛으로 유명한 곳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은요, 특수부대원들인데요. 음식 소개한다더니 웬 특수부대원인지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 지금 화면에서 풀어드립니다. 돌격하라 돌격! 오늘은 특수부대로 변신! 어떻습니까? 특수부대 느낌 나죠? 이때 목표를 발견하고 방아쇠를 당기는데요. 야! 내가 다 잡았구나. 네, 여러분 모두 국민이 좋아하는 고기, 하지만 이 고기에도 특수부위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제가 오늘 특수부대원이 돼서 특수부위를 저격하겠습니다. 빨리야 빨리야! 그 이름 특수부위 맛집! 일반 부위와 다른 특수한 부위들을 소개합니다. 부위, 특수부위, 특수부위. 저건 뭐지? 첫 번째 특수부위를 찾기 위해 간 곳. 얼핏 보기엔 살코기 같은데 이것의 정체는?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봐서는 그냥 닭다리 같은데 특수부위라고요? 네, 생갈비살이요. 생갈비살? 닭갈비살 확인해봐야겠죠? 아니 밖에서 그 닭다리살을 계속 닭갈비라고 우기더라고요. 아니죠? 아니요, 맞습니다. 이게 닭갈비살 맞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작업을 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이 닭 특수부위 닭갈비살입니다. 조금 다른 모양이죠?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고 닭 특수부위 모듬이 차려졌습니다. 이 보통 치느님이라고 해서 닭을 튀겨 먹잖아요. 그런데 이 닭을 구워 먹는다고 하니 뭔가 더 이색적이죠? 숯불에 구워지는 이 지그지그 소리, 요게 또 입맛을 자극하거든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닭갈비살 한입. 바삭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함도 있고 고소하고. 야, 이게 껍질이 있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렇죠.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한 법. 처음 먹어보는 특수부위의 맛의 매력, 이건 먹어봐야 합니다. 정말 맛나는 닭, 특수부위, 닭갈비, 똥집, 날개 모두 다 입속으로 꼬리. 닭은 뜯어야 제맛이죠. 닭날까지 먹으니까 온 닭불에 다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야,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이제 가야죠. 어떡하죠? 왜요? 아직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또 있어요? 뭐요? 네. 목살. 닭 목살요? 네, 목살. 닭 목살하면 이 목살. 이 치킨을 먹을 때도 한 조각 있는 닭 목살. 생각했던 닭 목살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길쭉길쭉한 게 닭목이 이렇게 길었나 싶었는데요.
아, 부드럽고 바삭하고 뭐 닭에 있는 모든 걸 모아놓은 맛이네요. 왜 이게 맛있는지 알 것 같네. 다양한 부위를 여러 가지 소스에 곁들여 먹으니 그야말로 환상이죠. 질리는 틈새 없이 순식간에 뚝딱. 맛있다. 네? 다음 맛집 가셔야 돼요. 안 돼요. 안 갈 거예요. 갈 거면 날 쏘고 가라. 안 쏘면 내가 다 먹을 버릴 거야.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갈게요. 다음 특수 부위는 뭘까요? 한 번 맛보면 그 맛에 자다가도 생각이 나는 생선회. 등푸른 생선의 끝판왕입니다. 이야, 이게 그 특수 부위 참치구나. 특수부위가 다른 집에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직접 먹어보셔야지 그 맛을 알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참치의 특수 부위를 맛보게 도와줄 오늘의 김영길 셰프. 이때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셰프인데요. 이 베일에 감춰진 이것의 정체는, 우와! 저건 뭐야? 모두를 놀라게 만든 특수 부위는 바로 이게 참치 머리입니다. 여기서 특수 부위가 나옵니다. 참치 머리에서 특수 부위가, 이 크기만큼 머리도 큼직큼직한 참치. 우리가 이 생각하는 생선은 먹을 게 없지만 참치는 여러 특수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뱃살이나 등살처럼 흔한 부위가 아니기에 그 맛이 더 궁금해졌는데요. 이 한 점 한 점 조심스럽게 볼을 떠. 볼살입니다. 볼살. 쫄깃쫄깃하죠? 쫀득쫀득하네요. 네. 쫀득쫀득하고. 참치 맛이 아니고 소고기 맛 같은 느낌. 네. 저게 진짜 맛있더라고. 저게 진짜. 일단 요 마블링 보세요, 마블링. 와, 반짝반짝하는 거 봐요. 빨리 먹어달라고 하잖아요. 소고기처럼 마블링이 돋보이는 특수 부위, 이 눈꽃처럼 사르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움이 여기까지 느껴지시나요? 녹네.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거? 마블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블링 기름. 순간 한 3번 씹으니까 없어졌어요. 신기해. 대박이다 이거. 뭐지? 이어지는 특수 부위, 100kg이 넘는 참치의 싱싱함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참치 중에서 가장 고급 부위.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이라고 하면 약간 느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느끼한 감이 전혀 없어요. 진짜 한 부위 한 부위 다 맛이 색다르네요. 하나하나 맛이 다른 참치, 그 매력 인정합니다. 와, 이게 참치구나. 진정한 참치의 맛 여러분도 느껴보실래요? 닭공장맛, 닭공장맛, 빵이야. 누군가 특수 부위 꼼짝마라, 빵이야. 다음 특수 부위는 바로 한우. 이 한우 하면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꼼짝마, 오징어 쏜다. 움직이지 마. 내가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그냥 고기 같은데. 뭐지? 이 고기 뭐지? 움직이지 마. 쏜다. 네, 사실 이곳이 그 특수 부위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 등심, 안심, 부채, 껍질, 갈비살, 채군, 낙엽, 꼬리, 우설, 살치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특수 부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등심, 안심 위주로 드시는데 소 부위에는 여러 가지 부위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손님들한테 선택의 기호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특수 부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낙엽살, 안심, 눈꽃살, 살치살, 칠마살, 채끝살, 한우 풍년이구나. 한우의 기다림이 곧 그리움이 되고 그 그리움이 사랑이 되는지라. 한우야 언제 오니? 네, 주문하신 특수 부위 나왔습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침 한 번 삼키게 되는 한우. 먹을 생각에 입꼬리가 올라가는데요. 이 숯불에 잘 구워진 한우 한 입 먹으면 행복 지수는 업!
풍부한 육즙이 고기의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딱 씹으니까 육즙이 팍 터지네요, 입안에서. 그렇죠. 지금 올려드릴 거는 치마살이거든요. 아까 드셨던 채끝은 부드러운데 이 치마살은 부위가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한 맛을 더욱 느껴볼 수 있는 치마살. 고기를 들면 치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치마살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유자로 만든 폰즈 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에 찍어 드시면 좀 더 소고기의 진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게 그 유자 소스 퐁두? 폰즈. 퐁듀. 폰즈. 그 유자 소스? 네.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소스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은 2배. 오, 향이 너무 좋다. 아니, 이게 신기한 게 먹으면 먹을수록 느껴지는 게 이 육즙이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그 팍 퍼지고요. 입안 가득 육즙이 가득 찬 느낌. 네. 부채살, 갈비살, 안심살까지 한 입에 쏙! 한우잔치 제대로 즐기는데요. 생각만 해도 향긋할 것 같은데요. 야, 사장님. 네. 이 특수 부위가 끝이 없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다고요? 뭐예요, 이게? 이게 한우꼬리입니다. 한우꼬리요? 네, 이게 일본식 다레 소스를 저희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저희들만의 만든 꼬리, 양념꼬리입니다. 항상 육수를 우려낼 때 본 한우꼬리. 특수 부위인 꼬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수 부위면서 맛까지 아주 최고였습니다. 야, 갈비 맛이 나요, 갈비 맛이. 우와, 이렇게 맛있네. 이거 먹으러 계속 오고 싶어지는데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한우. 한우는 역시 사랑이죠. 오늘 제가 이 세 곳의 특수부위 맛집을 둘러봤는데요. 야, 이 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수부위 맛집 한번 맛보지 말입니다. 팡팡팡! 종일 특수부위 맛집을 저격하고 온 저. 일반 부위도 맛있지만 특수부위라 더욱 그 맛은 특별하고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저격하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저격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당장 맛을 보러 부산에 가야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 달게, 참치, 한우까지 이 특수 부위들 여러분도 제대로 취향 저격됐을 것 같은데요. 양도 적고 귀하기 때문에 한 입만 먹어도 인생 맛집으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북투유 톡투유 별별 책다방 7시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광양 시립중앙도서관 별별 책다방에서 열립니다. 달빛 아래 시와 캘리그라피가 썸 타는 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17 광양 창작시 공모전 입상자 초청 토크와 캘리그라피 시연 등이 진행됩니다. 광양 시민이라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도서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보와 지식을 얻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6월의 순천 사랑 아카데미가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성교육 전문가죠. 구성애 씨와 함께하는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 역할 강의가 있고요. 6월 22일에는 잃어버린 우리의 신 도깨비를 주제로 김종대 교수의 강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순천 시민들은 순천시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수시에서는 아이돌 봄이 모집 및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입니다. 주소지가 여수인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